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8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을 암살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그간 이란 밖에서 주로 테러 및 군사작전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미국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지난 27일 시아파 민병대가 미군 기지에 로켓포 공격을 가한 것이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이 사망하자 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시아벨트 연계단체들은 비난 성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에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해 가혹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붉은 길을 내걸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52곳을 타격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했다고 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이 보복을 한다면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을 암살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그간 이란 밖에서 주로 테러 및 군사작전을 주도해온 인물인데요. 먼저 미국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이 된 지난 27일 시아파 민병대의 로켓포 공격에서 대사관 침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2월 31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지지자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시아파 민병대 지지자들은 미국 대사관 입구를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대사관 내에 있던 미군들이 최루탄과 위협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날 민병대 복장의 시위대들은 대사관 내에 진입해 본관 200m까지 접근했고 육군 6명의 옥상에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영화 13시간으로도 잘 알려진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아찔한 장면입니다. 한 AP통신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시위대들은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사관을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 12월 27일 이라크 내 미군 주둔지에 시아파 친이란 민병대가 로켓포 공격을 가해 미국인 한 명이 사망하자 시작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사망한 것에 대해 며칠 동안 분노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틀 뒤인 29일 이스라엘이 그간 자주 공습해오던 지역인 아부카말 인근 이라크 카임 내 무장단체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공습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took offensive actions in defense of our personnel and interests in Iraq by launching F-15 Strike Eagles against 5 targets associated with Kataib Hezbollah, which is an Iranian-sponsored Shiite militia group. The targets we attacked included 3 targets in western Iraq and 2 targets in eastern Syria that were either command and control facilities or weapons caches for Kataib Hezbollah. Strikes were successful. The pilots and aircraft returned back to base safely. I would add that in our discussion today with the President, we discussed with him other options that are available. And I would note also that we will take additional actions as necessary to ensure that we act in our own self-defense and we deter further bad behavior from militia groups or from Iran. 해당 공습으로 카타이브 헤즈볼라 대원 25명이 사망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시아파 시위대들이 이날 바그다드 대사관을 찾아 폭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날 시아파 시위대들은 대사관 내부로 들어가 헤즈볼라 깃발을 흔들고 유리창을 깨는 등 영내 시설물을 파괴했고 이라크 당국은 시위 발생 몇 시간 만에 군인 30여 명을 태운 장갑차 7대를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대사관 담장 인근에는 배치됐으나 실제 침투가 발생한 정문 지역에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미군이 이라크 내에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공습한 데에 대해 해당 민병대와 이라크 정부 모두를 격분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습 다음 날 압델 아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현지 방송으로 중계된 회의 동안 당뇨들에게 자신이 미국의 작전을 중단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وقسم منهم في حالة خطيرة وحساسة. حقيقة ما حصل يوم أمس كان عدوان واضح غير صحيح. حاولنا أن نعرقله، حاولنا الشهداء وأيضا أعداد كبيرة منعه، لكن كان هناك إصرار
وللأسف الشديد جرى هذا الأمر، وهو أمر ستكون له تبعات غير محمودة. إن شاء الله نستطيع من مواجهتها، والعراق أقوى وأكثر أمن وأكثر سلام. 또 당시 미군은 해당 공습에 대해 이라크와 시리아 내 카타이브 헤즈볼라 및 헤즈볼라 여단 5곳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해당 단체들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는 별개의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아파 민병대 지지자들의 바그다드 미 대사관 침투 사건이 있은 뒤 솔레이마니 이란 쿠두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 도착하자 미국은 드론을 이용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네타냐후 총리는 그리스 일정을 중단하고 이스라엘로 복귀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3일 미국의 드론을 이용한 공습으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카셈 솔레이마니와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이라크 민병대 사령관을 포함한 10명이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전용기에서 내려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도중에 미군의 드론 MQ-9에서 발사된 헬파이어 미사일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습 이후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행정부 지정 이란 국외 테러 조직인 쿠두스군의 수장 카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했고 해외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Last night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successfully executed a flawless precision strike that killed the number one terrorist anywhere in the world, Qasem Soleimani. Soleimani was plotting imminent and sinister attacks on American diplomats and military personnel, but we caught him in the act and terminated him. Under my leadership, America's policy is unambiguous to terrorists who harm or intend to harm any American. We will find you, we will eliminate you, we will always protect our diplomats, service members, all Americans, and our allies. For years,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and its ruthless Quds Force under Soleimani's leadership has targeted, injured, and murdered hundreds of American civilians and servicemen. The recent attacks on U.S. targets in Iraq, including rocket strikes that killed an American and injured 4 American servicemen very badly, as well as a violent assault on our embassy in Baghdad, were carried out at the direction of Soleimani. Soleimani made the death of innocent people his sick passion, contributing to terrorist plots as far away as New Delhi and London. Today we remember and honor the victims of Soleimani's many atrocities, and we take comfort in knowing that his reign of terror is over. We took action last night to stop a war. We did not take action to start a war. We do not seek regime change. However, the Iranian regime's aggression in the region, including the use of proxy fighters to destabilize its neighbors, must end, and it must end now. 보도에 따르면 공습이 진행된 이후 바그다드 주재 이라크 대사관은 이라크 내 모든 미국 시민들은 현지를 떠나라고 촉구했고 이라크 내 미국 시민 수십 명이 바스라 공항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3일 솔레이마니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리스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이스라엘로 급히 복귀했으며 장관들에게 솔레이마니 암살에 대한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ust as Israel has the right of self-defense, the United States has exactly the same right. Qasem Soleimani is responsible for the death of American citizens and many other innocent people. He was planning more such attacks. President Trump deserves all the credit for acting swiftly, forcefully, decisively. Israel stands with the United States in its just struggle for peace, security, and self-defense. Thank you.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고 병력의 움직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일 납달리 베네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상황 평가에 대한 조치로 지난해 로켓 공격을 당한 헤르몬산 스키 리조트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스키 리조트는 지난해 1월 이란 쿠두스군이 로켓포 2발을 발사해 한 발은 아이언돔에 의해 격추됐고 한 발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공습으로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이 사망하자 이란 정부뿐만 아니라 시아벨트 연계단체들은 비난 성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최고 지도자에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해 가혹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1월 4일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하자 이란 북부 종교 도시 곰레 잠카란 모스크에는 붉은 깃발이 개양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깃발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뜻을 나타내며 적에게 보내는 경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당일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동기를 배가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 알마나르에 따르면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해 부사령관이었던 이스마일 가니를 쿠두스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قول ما اینی که اولا راه شهید سلیمانی رو با همون استحکام به حول و قوه الهی پیش میریم و با توکل به خداوند تبارک و تعالی ما به ازای شهادت ایشون در گام‌های متعدد ازاله امریکا از منطقه و استمرار حرکت رسیدن به حکومت جهانی امام زمان سلام الله علیه است. به کمتر از این هیچ کدوم از ما قائل نیستیم و به پشتوانه مقام معظم رهبری این حاصل خواهد شد انشاءالله. سردار مردم یه قول انتقام هم میخوان انشاءالله. این مطالبه مردم قول انتقام ایشون رو قولش رو خداوند تبارک و تعالی داده و منتقم اصل خداوند تبارک و تعالی است. حتما کارهای انجام خواهد گرفت ولی این خونهای گرانبها انتقامش استمرار پیدا میکنه تا منتقم اصلی که امام زمان سلام الله علیه هست بیاد. متشکرم از شما سپاسگزاریم. انشالله موفق باشید. 또 이란 관영 매체가 생중계한 조문 장면에서 솔레이마니 장군의 딸이 로하니 대통령에게 누가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냐는 질문을 하자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복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이란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솔레이마니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어리석은 확대라며 미국은 불량적인 모험주의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역시 성명을 내고 미국은 솔레이마니 사망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보복 조치로 영내에 있는 미군을 공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المقاومين الشرفاء الحسينيين أبناء أبي الفضل العباس لن يبقوا جنديا عراقيا جنديا أمريكيا في العراق.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범죄가 우리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며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순교자들을 애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라크 대중기동대 대변인도 이스라엘 역시 이번 공격의 배후라며 미국의 비열한 폭격이라고 비난했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솔레이마니를 순교자로 칭하면서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비난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공습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규탄했고 시리아 외무부 역시 범죄적인 공격이라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또 터키 외무부도 성명을 내고 영내 불안정과 위험성을 증대시킨다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솔레이마니 죽음을 축하하면서 이라크 국기를 들고 행진하는 이라크 시민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이스라엘로 복귀한 네타냐후 총리는 내각회의 동안 감사를 표할 가치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는 솔레이마니는 중동과 그 외 지역에서 많은 테러 공격을 계획하고 수행했다며 이스라엘은 미국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셈 솔레이마니 쿠두스군 사령관은 혁명수비대 산하 특수부대 해외 파트를 담당해왔고 시리아와 이라크 내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온 이란 군내 주요 인사였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지구 하마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를 대상으로 한 영향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례로 솔레이마니는 시리아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주도해왔으며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당시에도 이스라엘군에 대항하기 위한 전술을 개발하는 데 일조한 바 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서방과 이스라엘, 아랍 정보기관들에 의한 다수의 암살 시도에도 살아남았지만 이번 미국의 공습으로 6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붉은 길을 내걸고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한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52곳을 타격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했다고 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이 보복을 한다면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만약 솔레이마니 사망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한다면 이란 내 수십 곳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을 죽여온 테러 지도자를 쫓아낸 것에 대해 이란은 매우 대담하게 특정 미국 자산을 목표로 한 보복을 말하고 있다며 이란을 비난했습니다. 또 그는 이란이 미국인, 즉 미국의 자산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이란 지역 52곳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의 위협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2라는 숫자는 1979년 당시 테헤란 대사관 사태 때 납치된 미국인 인질 52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에 경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세게 때릴 것이라며 보복할 경우 새롭고 아름다운 군사 장비를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모센 레자이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미국의 재보복 시 텔아비브와 하이파 등을 포함해 이스라엘 국방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52곳 공습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가루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에는 골라마말리 아부 함제 이란 혁명수비대 남부지역 사령관이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 살해에 대한 복수로 이스라엘 텔아비브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미군 목표물 35곳에 대해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서방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며 미국의 많은 구축함과 군함이 지나고 있다며 이란은 미국의 주요 목표물들은 오래전부터 확인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와이넷 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미국의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이스라엘 정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해당 매체는 솔레이마니 암살이 벌어지기 5일 전 미국은 그간 이라크 내에서 미국인의 죽음은 레드라인이라고 밝혔다며 새해에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As long as I'm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ran will never be allowed to have a nuclear weapon. Good morning. I'm pleased to inform you the American people should be extremely grateful and happy. No Americans were harmed in last night's attack by the Iranian regime. We suffered no casualties. All of our soldiers are safe, and only minimal damage was sustained at our military bases. Our great American forces are prepared for anything. Iran appears to be standing down, which is a good thing for all parties concerned and a very good thing for the world. No American or Iraqi lives were lost because of the precautions taken, the dispersal of forces, and an early warning system that worked very well. Iran has been the leading sponsor of terrorism, and their pursuit of nuclear weapons threatens the
civilized world. We will never let that happen. As we continue to evaluate options in response to Iranian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will immediately impose additional punishing economic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These powerful sanctions will remain until Iran changes its behavior.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